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통용되기 이전에 또 우리나라에는 연쇄살인마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쇄살인마다라는 이 이름,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오늘 이야기해 드릴 이 김대두라는 사람입니다. JTBC 뉴스룸에서 캡처한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김대두가 되겠습니다. 바로 1975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7명을 살해했다고 전해지는 김대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김대두는 어떤 짓을 벌였길래 대한민국 최초로 연쇄살인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김대두의 첫 번째 살인은 1975년 8월 12일 새벽 전남 광산군 인곡면 고령리의 한 외딴집에서 시작됩니다. 김대두는 이날 밤 12시쯤 안모 씨의 집에 잠입을 한 뒤에 새벽 3시쯤 안씨 집 안방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안씨가 도망가자 이를 살해하고 안씨의 부인이었던 박모 씨에게도 중상을 입히게 되죠. 이 첫 번째 범행 뒤에 목포로 간 김대두는 순천행 기차를 탔고요. 여기서 우연히 수원교도소 한 감방에 있었던 동기 김회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무안군 몽탄역에 내린 뒤에 철길을 따라가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9월 7일 새벽 2시께 몽탄면 당오리 2구 박모 씨의 집에 침입을 했고요.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박 씨와 부인이었던 서모 씨, 손자였던 아이까지 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취한 돈은 단돈 250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왕 죄를 지을 바에는 돈이 많을 서울에서 하자 라고 하면서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고, 그러나 서울역에 도착한 뒤에 둘은 일단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범행은 김대두 단독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9월 11일 서울 면목 사동 용마산 중턱에서 최모 씨를 살해했고요. 9월 24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송탄읍 양모 씨 집에 침입을 해서 양 씨의 어머니 최모 씨, 그 다음에 5살 난 손자와 6살 난 손자, 그 다음에 11살 난 손녀까지 총 4명을 살해하고 고추 15근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고추 15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4명을 죽였네요. 아이들까지. 9월 27일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변모 씨의 집을 습격해서 변 씨와 부인이었던 손모 씨 아들을 살해했고, 또 장녀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21,000원을 탈취하게 됩니다. 9월 30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 양모 씨의 부인 윤모 씨, 그 다음에 생후 3개월 된 여자 어린아이를 살해해서 1,500원을 탈취했고요. 또 10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치골산 근처 독립가옥에 침입을 해서 노모 씨와 부인이었던 김모 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10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낙생동 남서울 컨트리클럽 근처 야산에서 캐디였던 이모양을 강간하고 1,450원을 탈취했고요. 10월 7일 밤 서울 우이동 수원교도소 감방 동기였던 이모 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만났던 감방 동기하고는 같이 공범이 돼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에 만난 감방 동기는 살해를 했네요. 김대두가 전남과 서울,
경기도 일대를 휩쓸고 다니던 약 2달 동안 전국은 살인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김대두는 주로 외딴 집이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을 범행 목표로 했고 17명의 목숨을 앗아서 빼앗은 돈이 고작 26,800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대두는 55일 후인 10월 8일 서울에서 검거될 때까지 전남과 서울, 경기를 오가며 저지른 9차례에 걸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17명을 살해했고요. 3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을 강간했습니다. 김대두는 82년 4월 앞서 소개했던 경남 의령경찰서 궁유지서의 우벙곤 순경이 인근 5개 마을 주민 56명을 하루 사이에 살해한 소위 우순경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김대두의 연쇄살인은 다른 연쇄살인마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우선 대부분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이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죽이는 등 잔인한 공격성, 성격 이런 것들을 보였던 반면에 김대두는 어린 시절에 별로 그런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160에 몸무게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척 왜소한 체격이었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유약하고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물론 폭력 전과를 얻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허약 체질로 군대 면제까지 받았을 만큼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범행 대상 대부분이 노약자였지만 젊은 남자도 있었어요. 30, 40대 부부가 있었고요. 또 교도도 동기도 있었죠. 물론 무기를 든 상대라면 아무리 남자라도 당해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연쇄살인마들에 비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보기에도 굉장히 왜소해 보이죠. 김대두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게다가 김대두가 자신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집사님에게 보낸 편지들의 경우에 필체가 모두 달랐고 사자성어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김대두는 학습 능력 부진으로 중학교조차 진학하지 못했던 인물이란 거죠. 근데 이런 인물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사자성어, 성경 구절 막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편지를 썼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실제로 김대두가 썼던 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글씨 같은 것들도 좀 뭐랄까 많이 써본 글씨라고 해야 될까? 그러고 전체적인 내용들도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모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글을 많이 써본 티가 나는 그런 글씨체이고 또 문체예요. 이게 한겨레 TV에서 실제로 다루었던 김대두의 편지들입니다. 무엇보다 1975년 10월 8일 전농동의 한 세탁소에 피 묻은 청바지를 맡겼다가 다음날 검거가 됐는데 검거된 바로 그날 17건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요? 또한 수원에서 일어난 사건의 목격자 진술로 몽타주를 만들었던 것이 김대두와 무척 닮기는 했었는데 사실 김대두의 검거 전에 몽타주가 이게 만들기는 했는데 배포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현장 검증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김대두가 장도리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고 거기에 살인마는 껌을 씹으며 태연이 살인을 재현했다라고 이 신문 기사에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껌이 어디에서 나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껌을 씹을 수가 있어요? 붙어있는 수사관이 그걸 몰랐을까요? 수사관 모르게 껌을 씹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껌을 씹으면서 살인을 재현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이 사진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이 계속해서 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미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사건이었고요. 이제 와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참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이 엉성한 수사 과정을 우리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두가 17명을 죽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한 명도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또는 일부는 죽였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의심 자체가 현장에서 범죄자와 맞서서 시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경찰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군부 독재 시절에 일부 경찰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끼워 맞추기식 수사와 범인 만들기가 이 당시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보다 이 김대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표창원 교수의 한국의 연쇄살인 혹은 김봉환 감독의 영화 보통 사람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콘텐츠가 재미있었다, 유익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여러분께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